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곡물 수출길인 흑해 항로를 틀어막으려는 푸틴의 움직임에 전 유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핵심 식량 공급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게 된다면 유럽 전체의 식량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유럽의 생명줄을 구원하기 위해 유럽의 한 국가가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변기창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아닌 한국을 찾는다는 게 의아할 법도 한데 독일에서도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무기에 손에 유럽의 밥줄이 달려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미 뉴욕타임즈는 루마니아 내륙의 술리나 우나가 틀어막힌 흑해 항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뉴브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을 지나는 술리나 수로는 길이가 60km에 달하며 나토,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영토이기에 러시아의 위협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로가 막힌 뒤 곡물을 육로로 운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해상과 육상으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기에 수로를 이용한 방안이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술리나 우나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제임스 오브라이언은 지난주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EU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다뉴브강 술리나 우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리나 우나마저 이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술리나 우나 인근의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다뉴브강 하구 삼각주와 인접한 이즈마일항과 레니항의 곡물 창고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폭격당한 레니항은 루마니아 영토에서 고작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선을 우크라이나 끝까지 확장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받아들일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 회원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리나 우나는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이기에 우크라이나와 EU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술리나 우나를 지키기 위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육군은 얼마 전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전차와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에 독일과 한국의 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독일 언론에서 패배를 짐작한 듯한 비관적인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미니너 메르쿠어는 지난 8월 18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이 한국에 다시 패배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인메탈은 호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디펜스 또 승리. 호주군은 라인메탈의 KF-41 링스 대신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하나가 라인메탈보다 앞섰던 결정적인 요인은 호주와 한국이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2021년 말 대규모 군사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특히 군수 분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와 국가 간의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제 독일 방산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라인메탈 등 독일 방산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라인메탈과 같은 유럽의 기존 방산 기업들과 맞서고 있으며 또 다른 한국 방산 기업인 현대로템은 독일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 된 현대그룹의 사업부입니다. 하나와 현대는 지난해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등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뒤처진 경쟁자인 라인메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독일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새로운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와 AS-21 레드백 납품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 전문을 살펴보면 분명 독일 언론인데도 독일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의 비관적인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보다 더 큰 빅딜이 될 루마니아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리가 내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국 언론에서도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골마들어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독일의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화가 가득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진인데요. 본래 베어보크 장관은 호주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항공기에 반복되는 고장으로 결국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화가 나는 것 이상이라며 이번 순방 취소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베어보크 장관은 전날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2차례나 호주행을 시도했었지만
착륙용 보조날개의 고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정기 항공 노선을 이용해 시드니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순방을 중단하고 독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죠. 관용기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일의 상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게다가 절묘하게도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호주에서 독일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의 호주 방문 실패가 이번 호주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용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의 무기를 믿고 살 수 있을 리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이후에 맹주라 불리던 독일이 최근 들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황금기를 맞이했던 독일이 성장 후발주자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IMF의 자료를 인용하여 유럽이 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은 향후 5년 동안 더 느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현재 경제 사정이 유럽의 병자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던 1999년도와 비교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독일인 5명 중 4명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수년 동안 독일은 오래된 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독일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으로 철도와 연방군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줄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도전의 물결을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도전자 중 하나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독일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 제조업,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산업 국가인 독일에서 지난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5만 대, 3만 5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판매량 9위,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현대기아가 곧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는 만큼 하반기에 독일 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었던 유럽 기갑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독일의 파일을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는데요. 자주포 시장은 사실상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다 볼 수 있으며 호주 패배를 기점으로 장갑차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과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전차 시장에서 폴란드 패배를 기점으로 아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신화와 같은 성능이 사실 거품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유럽 국가들도 콩깍지가 벗겨진 객관적인 시선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유럽의 두 번째 K2 전차 운용국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총 300대의 신규 주력 전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자주포와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연달아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되었고 루마니아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한 곳도 한국이었는데요.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19일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 전차인 K2 전차를 제안해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가 에이브람스에 비해 더 적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단순히 무기만을 판매할 뿐 그 외 부분에선 꽉 막힌 부분을 보여주는 미국이나 독일과 다르게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의 방산 거래 사례를 보면 항상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주고 기술까지 퍼주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이 기존 방산 강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입장이 아니며 기술을 이전한다 해도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한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다면 획득할 수 있을 기술들을 조금 더 빨리 전해주는 정도이죠. 또한 해외의 한국 무기 생산 거점을 여러 건설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기도 한데요. 좁디 좁은 한반도에서 만약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 그날로 한국의 군수 공장은 거의 90%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경우 상관없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그동안 해외 곳곳에 건설해둔 생산 거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에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에서도 한국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방산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기꺼이 한국의 손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한국방산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